안녕하세요. HLB 생명과학이 인공지능으로 적응증을 찾게 됩니다. 이번 영상의 세 줄 요약인데요. 엘센과 온코클러스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그러면 온코클러스는 다른 인공지능 신약 개발 회사랑은 무엇이 다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4월 12일에 HLB 생명과학이랑 AI 신약 기업 온코클러스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목적은 공동 연구 개발을 하겠다. 자, 이번 협력을 통해서 엘센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온코클러스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후보물질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신약 개발의 역사랑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평균 15년 2조에서 3조 원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성공 확률은 또 극악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만큼 보상도 큰 건데, 자, 이에 대해서 시간이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을 신약 개발 과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라고 합니다. 자, 온코크로스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이쪽인데요.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크기냐?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시장 규모는 매년 40% 성장해서 2024년이면은 약 4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니까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40%씩 성장하니까 대략 2년만 지나도 2배 정도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이랑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 사례, 국내에서도 제약회사들이 AI 기술을 가진 전문 기업들과 협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이 글로벌 파마랑 협업도 하고, 지금 엘생의 사례처럼 국내 제약회사가 AI 기술을 가진 온코클로스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 트렌드라는 건데요. 자, 온코크로스라는 것은 이름의 어원이 뭐냐? 온콜로지랑 크로스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정통의학의 AI 빅데이터, 이런 첨단 기술을 합해서 새로운 것을 해보자 해서 두 개 붙여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자, 여기 보면요, 온코크로스가 AI를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과 기존 약물의 적응증을 찾아주는 AI 플랫폼과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를 찾아줄 수 있느냐? 물질을 찾아줄 수 있고 적응증을 찾아줄 수 있다. 온코크로스는 스타트업인데요, 201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5, 6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누가 설립했느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리즈 B까지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2019년에 6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2020년에 165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시리즈 A보다 B가 더 규모가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에 HAB에서 투자한 베리스머는 시드 단계에서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리즈 B까지 투자를 받은 온코크로스는 직원이 얼마나 됐느냐? 직원은 모두 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의사 3명, 약사 2명, 박사 7명, 석사 8명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통계학,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정예,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소수정예로 운영이 된다. 자, 이러한 2015년에 만들어진 스타트업 온코크로스랑 엘생이 MOU를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하는 건가? 자, 그걸 보면은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별 유전자 발현 패턴을 신약 후보 물질 및 기존 약물에 적용해서 유효한 적응증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듯이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후보 물질을 찾아주던가 적응증을 찾아주는 건데요. 온코크로스랑 다른 인공지능 신약 개발 회사랑 무엇이 다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 AI 회사가 IT를 기반으로 하거나, 자, 여기 약물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기존의 약물 구조를 분석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 어떤 구조로 하면 될 것이라는 약물 발굴 영역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것이다. 이것만 보면은 이거 말고 다른 분야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반면에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요, 대부분의 AI 회사는 기존의 약물 구조를 분석해서 어떠한 구조로 약물을 만들면 된다, 이거를 분석해 주는 거고요. 온코크로스는 세포 내에서 어떤 것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있죠? 암세포별 유전자 발현 패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AI 신약 개발 회사들은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건데, 온코크로스는 암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응증을 찾아주는 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 AI 회사는 약물에 집중을 하면은 온코크로스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집중한다. 약물에 집중을 하느냐 세포에 집중하느냐, 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김 대표가 말하기를 약물 구조가 아니라 개발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만큼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코크로스는 가능한 약물 합성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가능한 적응증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비교를 위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저분자 합성 신약 개발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화합물의 공간이 106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화합물의 수는 109개인 것을 감안하면은 아직 많이 있죠.
우리가 합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합물에 대한 합성 경로를 예측하고 양리학적 특성을 예측하고 약물의 효능을 예측하고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새로운 화합물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합성 연구를 수행하여 인비트로, 인비보 효능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단기간 내에 발굴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AI 기업들이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DSP-1181이라는 임상 후보 물질을 1년여 만에 도출하였다.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물질을 찾아낸 거죠.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려면은 임상을 들어가려면은 약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먼저 이러한 약물을 만든 다음에 그 약물을 가지고 임상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원래 5년 걸릴 것을 1년으로 줄인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대다수 AI 기업들이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케미컬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화합이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케미컬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미래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케미컬 스페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다 찾아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려고 보면은 굉장히 무한한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컴플렉스,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합성하기에는 경우의 수랑 그런 것들을 다 따라잡기 힘드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예측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AI가 인간이 찾는 것보다 더 빠르게 케미컬 스페이스를 찾아줄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케미컬 스페이스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해본다. 자,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Exploring Chemical Space, 이런 거를 찾는 거, 그런 거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른 기존의 AI 신약 개발 회사인데 온코크로스는 뭐가 달랐느냐? 자, 여기 보면요, 자체 실험실을 보유하고 약물 발굴이 아닌 개발에 집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케미컬 스페이스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적응증을 찾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약물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적응증을 찾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 AI 회사들은 기존의 약물을 분석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 약물이 어떤 구조로 되면은 효능이 있고 신약 개발할 수 있는 약물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분석했다면은 온코크로스는 세포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마커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찾고 기존에 엘생이라던가 HLB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랑 맞추어 봐서 적응증이 먹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아니라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랑 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약이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만 알려진 경우가 있다. 기존의 약이 적응증 하나만 도전할 수가 있는데 이때 새로운 적응증으로 확장시켜서 2와 3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약물 구조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적응증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물질 특허를 가진 후보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적응증을 찾아주는 비즈니스가 우리가 하는 거다. 새로운 약물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적응증을 찾아준다. 자,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랑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HLB 생명과학의 파이프라인 중에 적응증을 확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온코클로스가 역할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